갑자기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하여간 뭐 재판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과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다음 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행사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인 가운데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수도권 TK 지역 초선 당선인들을 불러서 만찬 회동을 했는데 여당 초선 의원들한테 대통령 거부권 예산 편성권을 적극 활용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초선들이? 아니, 초선들한테.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거대 야당이 상당히 폭력적으로 의회를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되지 않냐.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여당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적극 활용하라고 말한 것으로 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권, 제2요구권, 정부가 가진 권한 뭐 이런 거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뭐 이런 건데요. 그거를 이번 당선자들이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다는 내용인가요? 그 수직적 당정 관계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와서 한 게 아니라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말한 것이다. 대통령이? 예. 글쎄 그렇게 되려는데 보도가 조금 헷갈리는데 지금 단독 보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초선의 야 폭력적 의회 이끌 것 대통령 거부권 적극 활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대통령 거부권이야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여당이 어떻게 만들라는 뜻이 맥락을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야당하고 이제 대치하고 논쟁을 할 때 자꾸 말이야 수적으로 앞세워서 이거 통과시키려고 너무 그러지 마. 이거 행정부로 가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들도 너무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되지. 이렇게 거부권을 믿고 싸워라. 그렇죠. 이 뜻 아니에요. 이 뜻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TK 초선 당선인들에게 22대 국회에서 여당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진 제2요구권,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당 초선 의원들한테 내가 가진 거부권 행사하세요라고 요구하라고 말을 한 거네요. 아니 그거는 뭐 조용하게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해서도 안 될 말입니다만 뭐 조용하게 얘기를 할지 말지 해야 될 얘기를 그렇게 여러 사람 모아놓고 당연히 말이 나가죠. 그런 협상력을 얘기는. 끌어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협상은 원내대표가 하는데 왜 초선 의원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직 국회 시스템을. 윤 대통령이 그 복수의 관계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야당이 워낙 의석수가 많고 상당히 강압적으로 의회 운영을 할 텐데 대통령이 가진 권한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해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권한을 그럼 나눠 주시던지. 글쎄 나눠주던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시끄럽게 당신들이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를 해야 본인이 또 딱 나타나서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드라마를 쓰자는 것 같은데요. 저기 그러네요. 예산권, 거부권 이런 건 뭐냐면 수적으로 밀리고 압도당한다. 그러면은 대통령 이제 거부권 행사할 거다. 니들 이렇게 밀어붙여봤자 소용없자 하고 정부에다가는 우리가 행정부가 이 예산안에 부동의하도록 우리가 얘기할 거다. 그러면 정부 예산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부동의하면 국회는 새로운 예산을 증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를 적극 활용하면은 숫자가 적어도 버틸만하다. 여당도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총선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상황 인식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정확한 상황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총선 그 정도 참패했으면 무조건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납작 엎드리고 양보하고 포기해야 그래도 이게 살아날동 말동인데 지금 보면 뭐 앞서 여담으로 잠깐 방송 시작되는 전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 공영방송의 진행자 교체되는 작업들도 보면 아니 이건 총선을 압승한 정권도 저렇게 하면 저건 무리하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총선 그렇게 깨져놓고 하니까 네. 이건 뭐지 도대체? 그러니까. 정말 갈 때까지 가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지금 뭐 추가로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당을 아랫사람 대하듯이 대할 생각이 나는 전혀 없다. 오히려 당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내가 거기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 나한테 부탁할 게 있으면 뭐든지 해라. 내가 최대한 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고요. 추미애 당선인 그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떨어진 것과 관련된 얘기도 나왔는데,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추미애 당선인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다고 들어서 좀 놀랐다고 하니까 다들 좀 약간 웃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김종대 의원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참 애매하네. 예, 저는 이 추미애 당선인과 윤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하고 트럼프 대통령 관계와 유사하지 않겠냐. 네. 서로 연맥 이론 관계였어요. 네. 대통령이 연설하면 뒤에서 연설문을 벅벅 찢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사건이 왜 벌어졌냐면은 미국의 하원 의장은 1년에 한 번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 방문을 해요. 근데 이게 비밀리에 극비 방문이고 군용기를 정부에서 내주거든요. 네. 그러면 그 군용기를 탑승해서 일정을 알리지 않고 미군을 격려한 다음에 그 후에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무슨 장난을 쳤냐 하면은 낸시 펠로시가 며칠 날 정부 군용기 타고 중동에 간댄다. 내가 군용기 안 내줄 예정이다. 해가지고 까버렸어. 그러니까 아니 더럽고 안 입고 와도 관례로 하에 와둔 건데 이래가지고 두고 봐라. 한 번 걸리면 내가 작사를 내놨는다. 그런데 때마침 하원 연설이야. 네. 며칠 후에가 네. 잘 걸렸어 하고 며칠간 별렀던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뭐 끝날 무렵에 이걸 찢어버리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 무렵에 이제 문희상 의장을 모시고 미국에 가서 낸시 펠로시를 만났어. 네. 그 사진도 같이 찍었다고. 그러다가 한 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하는데 낸시한테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나오면 딱 한 번 그런 장면을 봤는데 눈에서 파란 불꽃이 있는 것 같다. 난 그런 느낌이 들었어. 가끔 광선 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예, 파란 불꽃이 일어나는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네. 그걸 봤거든. 그러니까 저기 사진을 찍고 왔는데도 직원들 얘기가 사진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났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의원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딴 데 쳐다보고 있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참 이 귀한 사진이 더럽게 나왔네. 이랬는데 나는 추미애 국회의장이 앉아 있으면 네. 윤 대통령이 있는데 연설을 개같이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찢지는 않고 물컵이 날라오지 않을까. 그건 폭력인데. 그러면 이거 형사입건데요. 폭력이라서. 그런가? 뒤통수가 네, 그럼요. 보이잖아요. 아니면은 저 야당에서 고함 치기 전에 의장이 먼저 똑바로 해요. 그게 연설이에요.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네. 그걸 기대하고 그 흥미진진한 세기의 명장면을 기다려왔던 지금 민주당의 당원들이 네. 실망과 탄식을 하는 게. 그러고 있어요. 정말. 예, 그렇게 된 예, 게. 네. 네. 지금 상황이 그런데 여하튼 뭐 대통령의 이러저러한 내용을 보면 물러설 생각은 일도 없다. 네.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두 다 하겠다라는 참된 의지를 보이고 계신다. 그리고 해석이 뭐 가능하네요. 당을 이렇게 수직 관계로 만들지 않는다. 네. 난 뭐 부하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실제 내용은 부하로 생각하고 야 이렇게 뭐 저 적극 싸워 네. 내가 뭐 그러니까 네. 거부권 행사하라고 하면 내가 다 할 테니까 하여튼 알아서 네. 막아. 예, 그거잖아요. 이거잖아요. 네, 내용은. 맞습니다. 알아서 막어 이거죠. 예. 그러니까 성문 안에는 네. 성주 윤석열 대통령이 내 성 안에 있어. 근데 니들은 성문 밖에 나가 싸워. 예. 거기서 막으라고. 그러다가 분리하면 성 안으로 와. 네. 잘 먹여줄게 내가. 그리고 나가서 또 싸워. 네. 뭐 이런 식의 진용 편성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총선에서 국민들이 보여드렸던
민의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제 김건희 여사도 나오고 뭐 검찰 인사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싶고 오늘 또 어제 급기야 뭐 초선 당선자들 불러서 이게 사실상 지난번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여름에 그 국회 그 국민의힘 의원들 대상으로 그때 만찬 하시면서 그런 일 있었잖아요. 뭐 저기 뭐야 연찬회에 참석해서, 연찬회 참석해서 뭐 저 뭐야 야당하고 열심히 싸워라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화를 돋구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화가 많이들 나 계세요. 왜냐하면 뭐 살기도 퍽퍽하고 뭐 이래저래 그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면 기본적으로 화가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건드리면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점심 먹을 때마다 화가 나잖아요. 밥값이 너무 먹는 올라서. 사람 파는 사람 다. 그래서 이게 화를 돋구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납작 엎드려야 봐줄까 말까 한 상황인데 상황 인식은 전혀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통령실에 누군가는 말려야 되는데 청와대 대통령실 개편하고도 똑같으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너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계속 그 악순환에 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법과 시스템을 잘 운영해서 통치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본인 말 한마디에 그 관철되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선의가 있어도 제대로 풀리지가 않는 게 예를 들어 엊그제 노동약자 그 뭐 보호하는 법률 취지는 좋은 겁니다. 이거 정의당이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던 겁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이렇게 저기 뭐냐 노동약자들 뭐 4대 보험부터 또 저기 뭐냐 산재라든가 이런 문제들 잘 돌보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이걸 구체화하려면 이해관계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노동의 불평등성이 이렇고 900만 비정규직이 있고 특수고용직이 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어떤 상황에서 불평등이 있는데 이걸 해소하는 게 내 집권 임기에 그 필생의 어떤 목표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 좋은 방안을 마련해 와라.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되거든. 최상병으로 인해서 사단장이 처벌받는 게 못마땅하면 이런 일로 사단장이 처벌받는 게 맞는지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세요. 원래는 이 지시도 해서는 안 되지만은 원래는 하려면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걸로 처벌받는 게 맞아? 바꿔.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이 노동 문제도 이걸 풀어가는 방식이 저기 뭐야 맨놈 저 단속 나가가지고 말이야 그 산재 보상 안 한 저기 사업주들 잡아들여 단속해 엄벌을 처하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잘못 풀리면 교정할 방법이 없는 거야. 지금 상황이 좀 교정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자꾸 나가서 싸워라, 뭘 믿고 싸워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 여의도의 주체는 당이고 어떤 집권당은 그 하나의 국민 여론을 결집시키는 플랫폼이니까 이런 데서 어떤 야당을 초월해서 국민들을 향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신자가 돼서 하나의 어떤 의지를 결집하는 당사자가 여러분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치의 시스템에 맞게 뭘 좀 저기 부탁을 하고 지도를 하면은 그럭저럭 성과가 나올 거예요. 잘못돼도 수정이 가능해요. 근데 이 방식은 방법이 없다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로 뭐가 훌러덩 뒤집히는 방식이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 이게 수습이 안 돼. 수습이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의대 정원도 그랬고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참 되돌릴 수도 없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그렇게까지 그 표출했는데도 결국에는 달라진 게 없고. 그럼 뭘 잘해보면 잘해보려고 만회하면 하려고 할수록 더 수렁에 빠진다니까.